안녕하세요, 우가달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존감 높은 아이의 특징? 이런 건 너무 식상하죠.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엄마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왜 안 되죠? 그것이 왜 안 될까?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결과에 대한 것을 칭찬을 해주는 그런 집단이 있었고,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칭찬해 주는 집단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반면에 이 과정에 대해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왔어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던 집단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거를 도전하고 시도를 했다고 해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뭐든지 해보려고 해요. 탐색을 많이 하고, 그 탐색을 통해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제가 상담했던 아이 중에 수학을 100점을 맞았는데,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엄마가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수희는 몇 점 맞았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럼 이 아이는 어떨까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이 자존감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나를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잣대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내 잣대가 있어서 나를 좋게 평가할 수도 좀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시험을 봐서 70점을 맞아도 나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95점을 맞아도 오늘 시험 못 봤어 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여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가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발달을 해 나가면서 자기가 혼자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실수를 했었을 때 극소수의 엄마 아빠들이 거기서 혼을 내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왜 쓸데없이 빨리 닦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지만 자기 존재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엄마들은 실수를 해도 그거를 유하게 넘어가는 엄마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엄마들은 그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건 엄마가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낮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내 책임처럼 느껴져요. 그 아이가 저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도, 그 아이가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다 내 탓인 거가 돼요. 동일시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자존감을 먼저 키워야지 되나요? 아이의 자존감을 먼저 키워야 되나요? 아니면 엄마의 자존감을 먼저 키워야 되나요? 당연히 엄마의 자존감을 키워야 돼요. 물론 아이의 자존감도 같이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건 엄마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엄마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자존감이 좀 낮네 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적어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나는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아. 그거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내 자존감이 어디에서 마이너스가 났는지를 보시고.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잘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하는 거에 대해서 기술을 또 한번 해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잘하는 것을 별로 생각해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적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한번 보시면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엄마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걸 성공했어 라는 일련의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가 원래 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아침에 아이들한테 밥을 차려줘요. 그냥 일상이지만 나는 밥을 차려주는 엄마야 라고 나에 대해서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한 집단에게는 투표를 하세요 라고 독려를 했고, 한 집단한테는 당신은 투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기에서 투표를 하세요 라고 했던 집단보다는 당신은 투표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정체성을 심어주었던 집단이 훨씬 더 많은 투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바로 해야 될 거는,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좋지만 나는 밥을 차려주는 엄마야 라고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아이의 행동이 제대로 보입니다. 자기 확장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아 확장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내 경계에 내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다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엄마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이가 물을 떠다 준다고 했는데 오다가 덜컥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혹은 내가 잘 조절해 줬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아이가 발달해 나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자존감이 높은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방법은 뭐냐? 바로 하루하루의 성공에 대한 경험을 내 스스로 느끼는 거고, 그 성공을 행위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높이는 겁니다. 나는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이다 라고 나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나의 자존감,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해서 성공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일주일, 2주일 간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내가 품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것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뜻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는 당연히 엄마한테 훨씬 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스펀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낮으면 스펀지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가거나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가다이었습니다. 양육 팁을 하나 드리는 거 아시죠? 아이한테는 부정어보단 긍정어를 써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뛰지 마가 아니라 걸어다녀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뇌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가다리였습니다.